백두진에 해 보겠습니다. 글의 갈래는 시옷 산문시. 산문시는 줄글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또한 서정시이고 화자의 정서가 담겨 있다. 서정시 고민하지 말고 현대시는 자유시, 서정시 같이 가니까. 그 다음 상징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성격은 상징적이 되고, 상징적인 시어는 보통 상징적 시어는 긍정과 부정, 밝음과 어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 해, 긍정, 달밤, 어둠, 골짜기, 부정, 청산, 긍정 이렇게 자연의 이미지 밝고 어두움, 긍정, 부정으로 확연히 나뉠 수가 있어. 대조적이면서 상징적인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야. 해라고 하면 밝음과 생명력의 이미지, 대조적으로 어둠은 어두움, 어둡다, 절망, 비애. 그리고 화자는 마지막 행을 보면 애띠고 고운 날을 누려보리라 라고 되어 있어. 이 날을 누려보고 싶어서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이렇게 명령적 어조 또 의지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 누려보리라 이렇게 하겠다. 그러므로 열정적, 화자가 바라는 세계가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지적, 또 미래지향적. 아직 그 날은 오지 않았지. 미래를 지향하는 성격이 들어있다. 주제, 화학과 평화의 세계를 소망한다. 이렇게 화자가 화학과 평화의 긍정적인 세계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화학과 평화롭지 않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화자의 의지가 더욱 강렬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 열정적이고 의지적이다. 율격을 드러내는 요소를 보면 동일한 문장 구조의 반복.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비슷한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산 넘어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렇게 동일한 문장 구조의 반복과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은 표현 방법이 대꾸를 이루고 있으니까 또 사음보의 율격이 사용되었지.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1, 2, 3, 4. 또한 시어의 반복도 구절의 반복도 모두 다 대꾸든 반복으로 운율이 형성되고 있다는 표현상의 특징이 있어. 또한 어조를 보면은 해야 솟아라 그리고 뭐뭐하리라 남성적인 어조를 사용했다. 남성적인 어조를 사용함으로 해서 더욱더 열정적이고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 주제를 더욱더 강조할 수가 있어.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여기서 해는 밝은 이미지니까 광명, 희망, 생명력을 상징하고, 화자는 솟아라 이렇게 명령형 어조를 쓰고 있어. 또한 해야 솟아라 A, 해야 솟아라 A 반복되고 있고, 맑게 씻은 얼굴, 지금 새로운 내용 B, 다시 고운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얼굴, 고운, 다음에 해야 솟아라 이렇게 A. A끼리 지금 해야 솟아로서 반복하고 있고, B는 새로운 내용, 변조가 되지. AA, BA 구조, 즉 반복과 변조 구조를 사용하고 있어. 화자는 지금 해를 긍정적인 이미지로 보고 있어. 해야, 솟아라 라고 얘기해 있고, 미리 보기 이연을 보면 달밤은 싫어 라고 표현하고 있어. 그리고 청산은 좋아라 라고 하고 있고, 그러므로 화자가 추구하는 것은 해,
생명력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청산이라는 세계가 되었으면 좋겠어. 푸른 세계. 상징적인 의미이니까 우리는 그럼 화합과 평화, 긍정적인 세계를 소망한다라고 미리 파악할 수 있겠지. 자, 대조적인 의미. 달밤 하면은 해와 정반대로 그럼 절망, 고통의 시간 이렇게 볼 수 있어. 다시 해야 솟아라. 맑게 고운 노을 해야 솟아라.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자, 어둠 여기서 절망의 이미지. 이글이글 음성 상징어. 앳된 고운 해야 솟아라. 그 다음 달밤이 싫어. 반복.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싫어. AABA 구조의 반복으로 운율 형성. 눈물 같은 골짜기. 이 골짜기는 눈물이래. 그러면 슬프다라는 것을 우리는 슬픔, 서러움 정도 추정할 수가 있지. 그리고 달밤이 싫고 눈물 같은 골짜기. 그럼 여기서 이제 좀 시간적, 공간적인 배경 생각해 보면 달밤은 절망과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지. 시간적인 배경. 달밤이 싫어. 이 달밤이라는 것은 절망과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싫어. 여기서 또 어두운 이 골짜기. 이것은 그렇다면 부정적 공간이 되겠지? 또는 부정적 현실, 상황이 되겠지? 달밤이 싫어. 해야 고운 해야 네가 오면. 자, 지금 대조적으로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이렇게 A와 B가 긍정과 부정, 대조적 시어잖아. 이렇게 됐을 경우에 둘 다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힘을 빼도 괜찮아. 즉 A를 강조하기 위해서야. 화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나온 것이 A가 돼. 달밤이 아니야. 해야 고운 해야 네가 오면, 네가 사오면, 생명력이 있는 네가 오면 나는 청산이 좋아라. 생명력이 온다면 그러면 나는 청산이 좋아. 우리 또 공간적인 것으로 생각해 보면 청산과 골짜기는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해서 청산과 골짜기가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고, 또한 뜰 역시 아무도 없는 뜰에, 이것도 뜰도 부정인데 여기에 또 달밤이 있어. 그치? 그러면 골짜기나 뜰이나 공간적인 것이잖아. 부정적 공간과 현실이야. 그럼 청산은 긍정. 이렇게 대조가 되지? 둘 다. 청산이 좋아라 라고 해서 또 긍정하고 있어. 그럼 청산하면은 이상향, 이상세계. 주제에서 화합과 평화의 세계를 소망한다. 그럼 화합과 평화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청산. 훨훨훨 음성 상징어. 기슬지는 청산이 좋아라 반복. 여기까지 해에 대한 염원과 달밤 거부했고, 해가 도래한, 얼마나 기다렸으면 해가 도래하는 상황에 대한 가정. 오면이라고 했지. 자, 가정까지 했어. 그만큼 많이 바라고 있다. 그 다음 사슴을 따라 양지로. 자, 사슴을 따라 양지로 간다. 긍정의 이미지야. 그 다음 그런데 칙범을 따라, 지금 따라서 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긍정으로 볼 수 있어. 칙범을 따라 칙범을 만나면 칙범과 놀고 서로 싸우지 않네. 초식과 육식 동물이잖아. 약자 강자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제목 생각해 보면 제목이 아니라 주제, 화합과 평화의 세계를 소망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싸우면 화합과 평화가 안 되잖아. 전쟁이잖아. 그래서 이것들은 모두 다 화합과 공존의 세계를 소망하는 대상이 돼. 이 세상에 지금 현재 부정한 이 현실에 화자는 화합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약자든 강자든 누구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기에 이 공간에 있는 대상이라면, 우리 것이라면, 자, 양지,
양지로 놀고, 칙번과 만나면 칙번과 놀고, 뭐 양지, 햇빛이 드는 곳, 그러면 긍정적 세상, 뭐 밝은 이미지, 이렇게 놀고, 칙번과 놀고. 그 다음 히야소사라 꿈이 아니래도 너를 만나면 너 의나 했지. 꽃도 근데 의나를 했다. 그러면 해에 대해서 굉장히 친근감을 갖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어. 꽃도 새도 짐승도 도도도 보조사 도의 반복으로 오늘 형성 한 자리에 앉아서 한 자리에 꽃, 새, 짐승 모두 다 한 자리에 이렇게 생각해봐. 꽃도 있고 새도 있고 또한 짐승도 짐승도 모두 다 한 자리에 있어. 이렇게 뭐 풀이 있거나 이런 자연 이 공간에서. 자, 그러면 뭐 다 있잖아. 지금 자연에 있어야 할 평화로운 것들이 다 놓여 있어.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적인 것이 꽃, 새, 짐승도 한 자리에 앉아. 자, 조화를 추구하고 있고 워이 음성상징어 모두 불러 한 자리에 앉아 앳되고 고운 날을 누려보리라. 그럼 앳되고 고운 날이라고 하면 바로 이상세계를 누려보리라. 의지적어죠. 이 시는 반영론적 관점으로 봤을 때 1946년에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해방 후야.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이 되었으면 긍정의 세계잖아. 그토록 바라던 광복이 되었어. 독립이 되었어. 하지만 해방 후에 혼란스러웠던 그 시기를 겪으면서 해방 직후에 우리 민족은 이데올로기, 사상의 갈등이 있었고 혼란의 시대였잖아. 그래서 이 혼란, 마이너스적인 이 배경 속에서 화학과 공존의 세계가, 조화로운 세계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담은 시야. 그러면 방금 반영론적 관점으로 보았고 이제 표현론적, 작가론적으로 본다면 작가 박두진은 청록파 시인이지. 청록파 시인 3명, 박두진, 조지윤, 박목월. 그리고 청록이라고 하면은 청색이고 초록이다. 그러면 자연도 푸르잖아. 그래서 자연적인 소재로 자연의 자아의 생각을 담아서 시를 쓰겠다. 늘 푸른 시를 쓰겠다.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시어들이 해, 달, 밤, 사슴, 칙범, 골짜기, 양지 모두 다 자연적인 소재가 나왔지. 청록파 시인에게 자연이 실제 자신을 둘러싼 공간이면서 자아가 세계를 인식하는 모습이야. 자연을 긍정적인 대상으로 존재한다고 보고 이 자연에 대한 순수한 감각. 그러니까 해라고 하면 생명력. 이런 순수한 감각에서 출발해서 자신의 내면 세계를 드러내는 매개물로서 자연을 대한다는 것이지. 여기까지 작가론이었고 주제에 다시 보면 화학과 평화의 세계를 소망한다.